자, 오늘은 교육시선 19년도 8호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즈의 교육개혁 작용을 위한 시론인데요. 네. 최근 각 사회 영역에서 커먼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커먼즈가 이제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커먼즈는 권력과 자본의 통제를 넘어선 대안적 삶의 관점과 방식이고, 교육 커먼즈 또한 국가 중심 공적 교육과 시장 중심의 사적 교육이 아닌 국가 자본과 병렬한 제3의 주체로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관점이자 행위임. 교육 커먼즈는 이해 당사자인 교육 주체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스스로 인정한 규칙 및 규범에 따르는 공동 운영과 관리라는 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일체의 커머닝 활동을 의미함. 교육 커먼즈의 적용 사례로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학교 민주주의가 있음.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의 커먼즈 설계 원리를 적용하면 교육 자원의 관리와 사유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 이런 말들. 교육 커먼즈가 교육 개혁에 주는 시사점으로 공교육 제도화의 다차원적 맥락화, 혁신 교육의 이론적 기반, 자치력과 자치 공공성의 선순환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이를 토대로 교육 커먼즈 맥락에서 개혁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좀 말이 어렵네요. 자, 보겠습니다. 교육 공공성의 새로운 관점, 교육 커먼즈의 개념. 교육 공공성은 국가의 공적 통제로 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게릿 하딘이 1968년에 발표한 공유주의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는 국가 권력의 개입과 사회화의 효율성을 옹호하는 논거로 인용되어 왔음. 그러나 공유주의의 비극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만은 아닌 개인의 소가 아닌 공유된 소였다면 마을 주민 모두가 약속한 규제와 감시 체제가 잘 작동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본시장과 근대 국가가 주도한 사회화와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기획과 논의 담론으로 커먼즈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논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권력과 시장에게 교육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임.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 시민이 연대를 통하여 교육을 커먼즈, 공공제조로 커먼즈로 보는 관점과 운영의 전환이 근본적 해결 책임. 교육 영역에서 공유 자원으로서 교육 커먼즈를 적용한 근본적 교육 개혁 담론이 필요한 때임. 교육 커먼즈는 사물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이자 다른 삶의 방식이고, 공통적인 것에 대한 공통적 관리를 뜻하는 공공의 개념인 국가 권력에 의해 추진되는 공적 교육, 자본의 이윤이 된 사적 교육의 이분법을 넘어서 국가 자본과 병렬한 제3의 주체로서 새로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일련의 커머닝 과정과 결과를 교육 커먼즈로 정의합니다. 교육 커먼즈의 유형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공유제, 공유지, 공유자원 등으로 번역되는 커먼즈는 영역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한국어의 공유의 의미는 공동 소유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석됨. 그러나 공동 자원의 실제적 형태는 소유권과 무관하게 공동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이는 사적 자원 관리 또는 공적 국가적 형태의 자원 관리와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적 삶의 구조의 전환을 요청하는 개념임.
그죠? 교육 커먼즈는 개인 행위와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겠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로서 교육 커먼즈는 교육이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 토대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거버넌스로서의 교육 커먼즈는 공동 운영의 방식이며 이는 구성원들이 배제되지 않은 권리와 연결됨. 집합 역량으로서의 교육 커먼즈는 개개인의 역량 발달을 공동 역량의 발달로 접근해야 함. 비물질 혹은 지식으로서의 교육 커먼즈는 누구나 생산 가능하고 공유할수록 효과가 확장되는 특성을 가진 정보와 지식이 자본 권력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안적 관점임.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육 커먼즈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커먼즈의 원칙들을 자신의 공동체에 창의적으로 적용해 바로 지금 바로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적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어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임. 교육 커먼즈의 관점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을 적용하면 마을 교육 공동체가 현재 봉착한 한계, 즉 관료화와 사유화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마을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육 커먼즈로 상정할 경우 교육 자원에 대한 공동 규약을 생성하지 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사유화가 진행될 위험과 이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쭉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네. 근데 보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적인 개념으로 보자.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개념으로 보고 공공재로서 인식을 하자.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큰 맥락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8호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네, 9월호가 어디 있나요? 9월호 요거 온 것 같네요. 9호, 네, 9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거 색깔을 조금 노란색으로 하고 노란색으로. 학습 복지 실현을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 이거는 중요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이하 UDL은 교수 학습의 목표, 방법, 평가 등을 설계할 때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DL은 학생의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학습 복지 실현에 중요한 기저가 되는 동시에 교육 형평성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수업 실천을 통해 교사들은 UDL을 수업 방법이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학생 주도권을 제고하기 위한 설계자이면서 반성적 실천가로 스스로 재규정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고 몰입이 이루어졌으며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 원리는 표상의 원리, 표현의 원리, 참여의 원리,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배움과 학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서의 UDL을 포함하고 성장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야 하며
또한 협력 수업과 교사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복지 실현과 교육 형평성 구현의 기제입니다. 그럼 학습 복지 교육 형평성은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의 뭡니까? 공공성이죠. 공공성을 올려주는 하나의 도구겠죠. 보편적 학습 설계는 보편적 설계에서 지향하는 유연성의 개념을 물리적인 시설뿐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방법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교수 학습의 목표, 방법, 평가 등을 설계할 때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최상의 학습 환경을, 그렇죠? 물리적인 시설뿐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방법으로 접근이고요. 교수 학습의 목표, 방법, 평가 등을 설계할 때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말합니다. UDL은 학생의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학습 복지 실현의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학습 복지 실현, 동시에 교육 형평성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의 세 가지 원리, 표상의 원리, 표상, 표현, 참여의 원리, 이건 알아두는 게 좋겠죠. 표상의 원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표상을 제공하는가, 표현의 원리, 학생들이 학습 활동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가, 참여의 원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보편적 학습 설계 수업 실천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성장입니다. UDL 수업을 실천한 연구 참여자 10명을 통해 실천적 실행 연구를 실시하고 UDL 수업 절차를 그림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죠.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구성. 교사는 이제 어떤 지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자, 촉진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UDL 수업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 및 상황을 분석하고 각자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계획하고 UDL 수업을 실행하고 또 평가를 해서 피드백, 그쵸, 환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수업 절차를 지닙니다. 그쵸? 학생들의 변화, 협력의 중요성과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된 아이들. 교사가 종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면서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협력 학습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을 통해 비계, 스캐폴딩이 설정되면 교사의 비계 설정만큼이나 학생들이 지식을 내면화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UDL 수업을 통해 상대와의 비교를 통한 평가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한편 교사들은 UDL 수업을 통해서도 성취 기준을 달성한 것인지 아이들이 오개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불안해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교사의 역량 부족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편적 학습 설계의 취지를 반영한 평가 체제가 미비하고요. 수업과 학생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 개선되어야 할 내용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요게 큰 보편적 학습 설계의 실천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죠? 다시 찍었고요. 목적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학습 전문가 양성. 그렇죠? 이쪽은 표상의 원리, 표현의 원리, 그 다음에 참여의 원리. 학습 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 목적 의식과 학습 동기가 뚜렷한 학습자. 이런 것들, 표현 방법 선택, 참여 방법 선택. 그렇죠?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 확산을 위한 제언입니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UDL 보편적 학습 설계를 한번 포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 UDL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야 함. 보편적 학습 설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나아갈 지향점과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렇죠?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 중심 평가 나오면 항상 핵심이 피드백이죠. 협력 수업과 교사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겠고요. 교육과정 실행의 자율성 보장과 교사의 역할. 그렇죠. UDL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교사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을 국가에서부터 교사로 그리고 학생에게 차츰 이양해야 합니다.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그렇죠? 교육과정 자체의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겠죠. 아울러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내려놓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어떻게 성찰해야 됩니까? 교사는 촉진자, 그렇죠? 배움의 촉진자, 배움의 설계자, 그렇죠? 배움의 매니저, 이런 다양한 역할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9월호, september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0월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호가 어디 있느냐. 4, 5, 5호, 6, 9, 7호 요건가요? 볼까요? 맞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농어촌 학교 정책에 관련된 거네요. 농어촌 학교 정책. 농어촌 학교 정책은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교육력 학교뿐만 아니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 농어촌 학교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주로 어떤 단위냐? 학교 단위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의 학교 육성 사업들이나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지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조례나 제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으며 농어촌 학교를 총괄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지원 시스템이 없다. 부재하다. 그렇죠. 없다. 학교 사례 연구 결과 농어촌 학교들은 예산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특성화하고
방과 후 학교 체험학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개별 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문화, 예술, 소외를 극복하고 세심한 돌봄과 개별화된 지도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에 전념하기 어려웠고 학교 특성화가 예산 지원과 교사 개인의 열의와 역량에 의존하여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단위학교 중심 지원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론이죠. 지역 교육력 제고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즉 어떻게 해야 된다? 단위학교 중심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와 함께 학생 중심적인 교육권의 관점과 농어촌 지역의 장점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해야 함. 이를 위해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통합형 학교 체제의 재구조와 모형과 도교육청과 지원청,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경기도 농어촌 학교 정책 전환 필요입니다. 그렇죠? 여기 어떤 내용 나올까요? 계속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떻다? 단위 학교 중심이다. 그렇죠? 사실상 농어촌 학교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일자리, 삶의 질 문제와 교육이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농어촌 학교 정책 현황. 지금의 농어촌 학교 정책은 어떠한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다. 초중 통합 운영학교, 농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 등이 대부분 특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선도적인 학교 모델을 만들려는 방향성이 나타난다.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한두 개만 찍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키워버리는 방향인 거죠. 그렇죠? 2018년 이후에는 농어촌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어촌교, 농산어촌 고교 ICT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만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경기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나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농어촌 학교 통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준이다. 인사제도사항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들. 무슨 얘기가 나왔죠? 이쪽에는 여기 딱 정리되네요.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통폐합, 뭐 이런 개선사업,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 뭐 예산, 지자체,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거야. 그쵸? 우선은 알고 싶은 걸 가기 전 단계죠. 천편일률적인 특성화와 예산 지원에 대한 의존,
부족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의 보완, 세심한 돌봄과 개별화된 지도, 지속 가능성의 한계 당연히 있죠. 몇몇 사람들에 의지하는 것이겠죠. 예산에 의지하는 거. 돈 끊기면 끝.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리포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경기도 농어촌 학교 발전 방향, 단위 학교 중심의 농어촌 정책, 농어촌 학교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력 제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죠? 즉 단위 학교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죠? 이와 함께 교육권의 관점에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결핍의 관점에서 벗어나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장점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교육과정 특성화와 내실화를 추구하는 것을 발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농어촌 학교의 발전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연계, 통합형 체계로의 학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지역 내 학교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적정 규모를 확보하며 학교 급간 연계를 통해 연속성 있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A라는 도시에 농어촌 지역에 몇 개의 학교가 있는데 단위 학교별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요 학교들을 묶어 가지고 그쵸?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라. 다음 6가지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소규모 학교 연계 모형, 클러스터형, 거점형, 학교 급간 연계 모형, 수직적, 그쵸? 초, 중, 고가 다 있는 것, 학교 마을 연계, 통합형, 협력형, 그쵸? 원거리 학교, 인접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내에 마을 학교 설치, 지역사회 학습센터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 간 연계인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결국은 하나의 교육 거버넌스, 지역에 맞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자. 학교는 그 중에 하나이고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10월호 했고요. 이제 11월호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월호 뿅뿅. 학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학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는 지식 정보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교육의 시대적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 근대 산업 사회에 형성된 이게 쭉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학제는 수용성, 유연성, 정합성, 개방성, 국제적 통용성을 설정한다. 결론이 여기겠죠. 학제 혁신 방안으로는 학교급 설정 및 수업 연한 체제, 연령 중심의 취약 학년 제도, 학사 운영 제도, 교육 과정 제도, 학교 종류 제도, 학교 간 연결 제도, 학교와 사회와의 연결 제도, 학력 학점 인정 제도 등을 혁신을 하자. 그쵸? 끝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제는 맞지 않다. 너무 오래된 옷이다. 그쵸? 너무 오래된 옷이다. 학제 혁신 방안
8가지로 제한합니다. 그렇죠? 학교 종류 혁신, 학교 간 연결제도, 학교와 사회와 학점 인정, 교육과정, 학사 운영, 연령 중심, 학교급. 한번 바꿔볼 때 됐다. 학교급 설정 및 수업 연한 체제, 연령 중심, 꼭 연령에 맞춰야 되느냐? 학사 운영 제도 다양하게 하고 유연하게 하자.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그렇죠? 대강화 유연화를 통해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하자. 학교 종류 대안교육 활성화하자. 학교 간 연결제도 중등학교 종류 간 전편입을 유연화하고 학교 간 횡적 이동 수업은 물론 학교 급 간 종적 이동 수업을 활성화한다. 중3애가 필요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학교와 사회와의 연결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덩치가 큰 학점, 학력 인정제도 혁신, 기타 혁신 과제. 이거 한번 보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큰 방향에서 나아가야 되고 한번 살짝 봐줄 정도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다음에 교사 수준에서 고민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19 12년 12호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볼만하죠. 이거는 성장 중심 평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야. 경기 혁신 교육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선순환 과정을 중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 좋습니다.을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혁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성장 중심 평가를 통한 평가 혁신으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중등학생 평가 정책에 대해 경기도 교원들이 평가 혁신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봤다라는 거죠. 성장 중심 평가를 시행하는 중등학교 사례 연구 결과 평가 혁신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사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교과 내, 교과 간 평가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학교 내 평가 문화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평가 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경기도의 다른 학교에서도 성장 중심 평가를 구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또 중요하죠. 성장 중심 평가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고교 학점제와에 발맞추어 고등학교 석차 등급 완화 및 절대 평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죠. 고등학교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도 없고요. 3단계 성취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상대평가적 요소를 지닌 비평준화 내신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고교평준화를 확대해야 하며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 문서 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평가의 자율성을 함양하고 교사의 평가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학교 내 평가 문화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평가 정책의 흐름과 전망, 결국은 성장 중심 평가를 추구하는 거죠. 성장 중심 평가, 그렇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표 평가를 폐지하고 과정 중심 평가, 교사별 상시 평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도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수행 평가만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인식과 방향, 요거는 저희가 그냥 쭉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굳이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교육부 수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석차 등급 완화와 고교 학점제 연계, 교사별 평가 도입, 나이스 성적표,
과목별 성적 일람표 석차 항목 폐지 뭐 이런 것들. 교육청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요 고교 평준화를 확대해버리면 중학교가 아무래도 숨통이 많이 트이겠죠. 비평준화 지역의 고입 전형 개선하고요.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일제식 지필평가 축소 계속하고 있어요. 성장 중심 평가 개념 정리 및 예시 자료 개발 보급 요거 좋네요. 그렇죠? 학업 성적 관리 지침, 시행 지침, 문서 체제 개선.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는 평가 계획 함께 수립하기 좋다. 그렇죠? 평가 계획 함께 수립하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공식기구 활성화, 평가의 자율성, 전문성 강화, 교과별 평가 루브릭 개발,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따른 평가 혁신 방안 수립, 평가 문화의 혁신. 그쵸?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봤더니 의미 있었던 게 정책적인 것과 그 다음에 지원 방향, 그쵸? 고등학교 비평준화 입시지역 입시로 인해 중학교에서조차 변별성 강조하니까 중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힘들다. 비평준화 거의 없애고 평준화로 가자. 그쵸?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문서 체제를 개편하여 성장 중심 평가의 개념, 철학, 교육청의 혁신적 지침, 학교의 역할 등 안내하는 선도적 문서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학교 차원의 정책 과제는 보니까 평가 계획 함께 수립하기, 2월 교육과정 워크숍 주간에 평가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절차 시기 등에 대해서 범교과적인 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과별 루브릭 및 피드백 절차를 학교 및 교과의 상황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학교의 설정에 따라 평가혁신 태스크포스 TF라든지 평가 전문 컨설팅단 등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공식적 역할로 설정할 수 있음. 경쟁 변별 서열화를 중시하는 학교 평가 문화가 학교 현장에 뿌리 깊게 정착되어 있음. 뭐 이런 내용.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